반갑습니다. 여기는 진도 안칠입니다. 진도 안칠. 이 동네가 마을 산으로 살짝 둘러싸여 있고, 저 옆에는 진도의 서쪽, 낙조가 좋은 세방낙조가 근방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노수신,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대학자이며 정치가인 노수신을 찾아왔습니다. 노수신의 소가 소재입니다. 그래서 소재 노수신을 찾아서 진도로 왔습니다. 예, 오늘은 노수신과 문정왕후, 명종 때 20년 동안 정치를 석권했던 역을, 문정왕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아침에 일어섰습니다. 노수신은 29살 늦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합니다. 그리고 중종 때 3년간 정치를 하고 난 뒤에 명종이 들어서서 대윤, 소윤이 대윤을 척결할 때 벼슬길 3년 하고, 이곳에서 19년간 무슨 짓이야. 이 노수신은 성격이 호방하고 마음이 넉넉해서 옛날에 친구들하고 같이 금강산 유람을 갔었대요. 근데 금강산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방이 붙어서 매월 며칠 날 과거를 치르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돌아갔는데 이 노수신은 그랬대. 지금 금강산을 안 보면은 내가 금강산을 언제 볼 거냐 그러면서 벼슬길을 포기하고 금강산을 유람할 만큼, 그리고 20년 동안 유배 생활을 끝나고 나서도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정적들을 너그러이 포용했다는, 조선시대의 선비 중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은 논어와 시경을 2000번 넘게 읽었던,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곳에서 20년 동안, 1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현지에서 소실을 들여서 3남매를 두었는데 그 3남매의 흔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들어오는 입구에 안칠이라는 동네 그 석비 앞에 그 밑에 이름들을 쭉 보니까 노시성을 가진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장님도 노시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노수신, 소재 노수신의 후손들이 사시는 동네구나. 이 노수신은 진도에 와서 보니까 33살 때 진도에 왔거든요. 그 순천에서 살다가 양재역 백서 사건으로 순천에서 이 진도로 이배되었었어요. 진도에 처음 와보니까 진도의 풍속이 자기 마음에 좀 많이 안 드는 거예요. 특히 결혼 풍습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대요. 남자들이 이 옆 동네 봐주었던 귀한 여자가, 이쁜 여자가 있으면은 가서 보쌈을 해왔대요. 그 일본에 제가 거기에 2, 3평 동네에 갔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도 그랬답니다. 일본도 보쌈을 해오는데 오다가 마주치면 칼부림이 나고 그렇게 여자를 들여놓고 결혼을 했던 그런 풍습들이 이 진도에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풍습을 계몽을 해서 없애놓으라. 그리고 진도는 굿이 섬이니까요. 섬이니까 진도 굿이 지금도 전수되어 있지만은 진도 굿이 상상 이상으로 좀 많이 심했답니다. 그래서 그 구문화를 유교 문화에 접목을 시켜서, 그리고 이 근방에 있던 많은 유생들이 일타강사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유배객들, 특히 선비들은 그 서울에서 가장 명망 높은 선비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시골에 왔을 때는 거의 무료로 자선사업 정도로 공부를 가르쳤죠. 이 근방의 유생들이 옆에 해남 근방 유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서 공부를 배웠다. 또 하나는 이 해남에 있는 아주 부잣집 이 사람이 노수신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이곳에 살면서 먹거리 걱정하지 않고, 김정희라든지 정약전 같은 분,
워낙지로 유배를 가셨던 분들은 평생 먹거리에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분은 먹거리 걱정하지 않고 평생 유생으로서 선비로서 삶을 살았대요. 귀한 객에 4가지 맛이 있대요. 이분이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빗는 맛, 늦게 일어나서 아침밥을 한 그릇 물에 말아 먹는 맛, 그리고 산책을 느긋하게 하는 맛, 그리고 밤늦은 밤에 책을 읽는 맛. 이것이 유백에게 4가지 못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아주 풍족하게 20년 동안 잘 살다가 명종이 죽고 나서 선조가 등극했을 때, 그때 다시 정계로 복귀해서 영의정까지 누리고 가신 분입니다. 이분을 말씀드리려면은 우리가 왜 대윤, 소윤,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 윤씨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유배객을 찾아보면서 슬쩍슬쩍 정치,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가장 정적을 제거할 때 남자의 정치인들 못지않게 계략이 뛰어나고 아주 과감한 행동으로 보였던 문정왕후 윤씨는요, 중종의 세 번째 비입니다. 중종 반정무리들이 중종을 왕위로 앉히기 위해서 중종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중종은 아주 심약하고 소심해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중종의 첫 부인 신씨는 아주 여장부였대요. 그리고 아주 명석하고 지혜로운 여자여서 왕비로 앉았더라면은 조선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종 반정무리들이 중종을 찾아갔을 때 밖에서 군인들이, 병사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중종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신씨 부인 노비에게 그래요. 창끝이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들어와서 보니까 창끝이 집 바깥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를 해하려고 온 자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온 병사들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중종 반정무리 박원종이라든지 유님이라는 이 사람들이 신씨 부인을 놔두고 중종만 거의 끌다시피 왕으로 데려갑니다. 신씨 부인의 첫 분 신씨 아버지가 신수건이라고 윤상군 때 채홍사 역할을 하고 다녔어요. 이분이 사약을 받았을 때, 왕이시여, 내가 더 많은 여자를 데려다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마쳤다는 신수군의 딸이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왕비로, 아니면은 이 반정공신들이 신씨 부인의 지혜로움과 명석함에 나중에 해가 될까봐 아예 처음부터 떼놓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둘째 부인, 중종의 둘째 부인이 반정공신 유님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누이 동생이었으니까 이 반정공신들이 뭘 하냐면은 왕비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권력의 힘의 서열에 따라서 왕비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부인이 유님의 누이 동생을 앉혔는데 얼마 있다가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박원종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다. 둘러 보니까 자기의 먼 친척벌에 있던 상주 사람 박씨가 궁에 와 있다는 소식을, 궁녀로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박씨가, 상주 사람 박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채홍사에 의해서 끌려왔던 최청년사, 이 처녀들만 모집한 신수군에 의해서 끌려왔던 채홍사 여자, 연산군을 위한 여자였던 거죠. 하지만 연산군이 중종 반정 세력으로 죽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처녀로 늙어가서 죽을 판이었는데, 그때 박원종이 눈에 뜨인 거예요. 박원종이 이 박씨, 상주 사람 박씨를 중종에게 갖다 바칩니다. 너 마누라 해라. 중종이 보니까 이
박씨하고, 상주 사람 박씨하고 그렇게 마음이 좋았나 봐요. 박씨가 마음이 착하고 앙칼지지 않고, 그래서 아들 하나 넣고 딸 둘을 넣고 중종은 끊임없이 박씨를 품고 같이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씨의 신분이 아주 천한, 박원종이가 내가 볼 때 유님이보다 힘이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유님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유님이 자기 여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문정왕후 심씨를, 문정왕후 윤씨를 왕비로 간택해서 올립니다. 그때 문정왕후가 나이가 17살이었고 중종은 3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꼭 따버렸죠. 유님이 힘이 훨씬 세었던 거죠. 이 유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윤의 우두머리죠. 그래, 이 문정왕후 윤씨는 동생이 둘이가 있었어요. 윤월로, 윤원향. 우리가 익혀 들어왔죠? 익혀 들어왔던 그 동생 둘이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옵니다. 이 문정왕후는 11살 때 엄마가 죽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문정왕후는 이 중종이 자기를 찾지 않았어요. 찾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 가난하게 자랐고 그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는 법을 몸으로 체득한 여자예요. 이분은 인수대비가 말한, 우리가 내훈이라 그래서 여자의 도리라든지 궁녀 생활을 어떻게 다스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수대비가 성균관 윤리에서 썼던 그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정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세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합니다. 중종은 앙칼지고 독각스러운 이 문정왕후가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중종은 워낙 심약하고 남자가 정신이 약해서 약아 빠졌어. 약해 빠져서 이 문정왕후는 나이 차이가 반이라 나는 이 중종을 완전히 손아귀에 꽉 틀어집니다. 중종은요 평생 그냥 제대로 정치 한번 못하고 그냥 여자 발밑에서 벌벌벌 하다가, 중종이 워낙 소심하다 보니까 개국 공신들 앞에서 이렇게 경연을 하잖아요. 공부를 한다든지 정사를 돌보고 난 뒤에 개국 공신들이 나갈 때까지 옆에서 왕이 꼿꼿하게 서서 개국 공신들이 다 나갈 때까지 이렇게 서서, 그리고 뭘 했냐면은 반정 세력들이 어떤 놈을 앉혀야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생각했던 거지. 철종도 마찬가지죠. 저만큼 반개 쪽에 반개 이렇게 떨어진 놈을 들여와서 앉혀놓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어쨌든 중종이 죽고 난 뒤에 인종이 들어서죠. 인종은 두 번째 부인 박씨의 난 아들이에요. 두 번째 부인은 문정왕후가 난 그 명종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고 당연히 세자 자리를 앉을 사람이었는데, 문정왕후는 세자조차도 자기 아들을 먼저 앉히려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궁궐 내에서 문정왕후의 입김이 워낙 셌죠. 인종도 자기 아버지 중종을 닮아서 소심했어요. 문정왕후가 인종이 앉자마자 문정왕후가 소리 질러, 너 이놈의 새끼가 네가 계모인 나를 죽이려고 내 자식까지 죽이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하고 문정왕후가 대려 소리를 칩니다. 인종은 등극하자마자 본래 몸이 좀 시원찮고 쇠약했어요. 인종은 그렇게 그 뜨거운 올 햇빛 아래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노염을 푸세요.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목숨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그냥 비리비리 앓다가 9개월 만에 죽어버렸어. 명종 첫해 수렴청정을 하기 위해서 딱 앉습니다. 문안 인사를 하러 왔던 좌의정, 우의정에게 그럽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민심을 일신하겠노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 못된 놈들을 일거에 모조리 다 썰어버리겠다. 씻어버리겠다. 당신들 나에게 충성하라.
첫날 그럽니다. 첫날. 이 명종은요, 자기 엄마가 워낙 툭 살지다 보니까 명종은 엄마 앞에서 20년 동안 꼼짝 않고 벌벌 떱니다. 가끔씩 가다가 자기도 왕노릇 한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 만노릇하고 같이, 명종 만노릇 같이 엄마 앞에 불려갖고 종아리를 맞고 뺨때기를 맞고 이래요. 우리가 명종 때 보면은 드라마로 많이 나오죠. 윤은형, 정난정. 정실 부인이 되는 게 꿈인 정난정의 계략으로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그러죠. 이 문정왕후에 대한 얘기는 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노수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재 노수신이 대윤과 서윤 싸움에서 대윤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순천으로 기항을 왔거든요. 그때 윤임이 제거되고 난 뒤에 드디어 이 힘을 얻은 이 문정왕후는 자신의 정책을 확 펴려고 합니다. 그때 불행하게도 이 인종 때, 자기 앞에 인종 때 살인들을 대거 등장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살인 무리들이 이 인종의 그 문정왕후의 정치 하나하나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정왕후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김여사와 조광조 김여사와 같은 그런 어떤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정적을 이번 기회에 일소를 시킬 목적으로 양재역 벽서 사건을 만듭니다. 이 양재역 벽서 사건은 자기 둘째 남동생 윤은영과 정난정, 제가 말씀드렸죠. 정난정이가 아주 꾀돌이라고. 양재역 벽서 사건의 내용은 위로는 여왕이 있고 아래로는 간신들이 우글우글거려서 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왕은 어디 가도 왕의 흔적은 없죠. 평생 왕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 핑계를 딱 대고 이 살인파들을, 자기 정적들, 이분도 노수신도 보세요. 3개월, 3년, 29살에 벼슬길에 나가서 3년 중종대 살다가 어리부리 살다가 그때는 뭐 윤임이 판지 누구 판지 별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직장인들도 신입 들어와서 한 3년 동안 뭔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3년 동안 정치를 했을 뿐인데 19년 동안 유배로 오자마자 한 2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주 술을 마시고, 이 노수신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 명쾌했던 이 노수신조차도 첫 기양살이 몇 년간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할 만큼. 그래서 양재역 벽서 사건이 생기자마자 순천에서 이쪽으로 이배를 시킵니다. 당시에 문정왕후에 대적하거나 한마디라도 쓴소리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척결이라는 얘기는 대부분 유배라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센 사람들은 바로 그냥 죽여버리고,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토 하나 달면은 다 죽여버린다, 썰어버린다. 모두 나에게 충성하라. 문정왕후도 자기가 그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 폐선이 되거나 몰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문정왕후는 중종이 자기를 쳐다보든 말든 처세술 공부만 하고, 타고난 성정이 본래 독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력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에 대해서 했던 사람. 20년 동안 자기의 권력을 마음껏 누리다가 나중에는요, 인수대비도 마찬가지로 문정왕후도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여성들이 자기의 뒷날 죽고 난 사후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지옥 갈까 두려웠던가 봐요. 크게 불사를 일으키고 보선사라고 있어요. 그 보선사와 썸씽이 있었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죠. 결국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보선사는 바로 처형이 되죠. 저 귀양 가서 사살을 당하고, 명종은요 자기 자손이 없었어요. 자기 자손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씨를 하나 남기고 죽겠다는 생각 하나로 애 잘 낳는다는 소문만 들으면은 여자들 들여들여서 교접을 합니다. 애를 낳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후사를 남기려고 애를 쓰다가 아마 복상사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띨빵하게 살아서면서 애를 왜 남겨?
그래서 선조가 등극을 합니다. 선조는요, 저 반개의 끝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로 직계가 아닌 반개가 왕이 되는 첫 왕이 선조가 됩니다. 선조 때는 또 파란만장하겠지만은 이 노수 씨는 선조 때 정계 입문해서 영의정까지 지내다가 죽습니다. 73살에 죽습니다. 그 후에 이 후손들은 여기서 나온 삼형제의 얘기는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잘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동네에는 노씨들이 많이 사시는 거 보니까 이 후손들은 이 동네를 지키고 있었나 봐요. 이곳은요, 조선 명종 때 귀향을 왔던 19년 동안 진도에서 사시다가 크게 정성을 하셨던 우리 조선시대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으셨던 노수신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